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이제 뒷부분을 할 건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래프, 방부동식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보통 이제 수투를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사실상 이쪽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내가 능숙하게 쓴다든지 뭐 어떤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을 그래프를 그려서 잘 해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증가감소 판단 함수의 증감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리고 함수의 극대극소 최대 최소는 사실은 별도로 뭐 쓸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함수의 그래프 이쪽은 어떤 특징들 그리고 너에 따라서 파생되는 방부동식에 대한 해결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먼저 우리가 함수의 증가감소는 보통 구간에서의 증가감소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구간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거는 이 구간 내에 A, B 구간의 x1, x2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면 되죠. x1보다 x2가 클 때 이면 함수값도 역시 너가 더 큰 거. 이걸 이제 그 구간에서 이 fx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요 단순한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얘는 이쪽이 정의고 정의 실제 이제 미분 가능한 어떤 fx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f'x 너가 양수이면 사실은 0보다 커나 같으면 증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로 판단을 하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원칙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거야. 원칙적으로 증가의 표현은 이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 상수함수는 제외하죠. 가끔 함수 중에서 이런 함수 있어.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가다가 접선역이 0 증가하는 이렇게 상수함수 구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특이한 함수. 그럼 이런 특이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f'x는 0보다 다 크거나 같거든. 0보다 크거나 같긴 한데 이 구간에서 잘 보시면 f'x가 계속해서 0이죠. 즉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어요. 한 점에서만 순간적으로 f'x가 0이 되는 건 괜찮아. 대표적인 예시가 x3승 같은 거란 말이야. 걔 같은 경우에는 0에서의 접선기가 0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표현은 뭐냐면 너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평균 변화율이 양수일 것을 말해요. 정확히 이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모든 평균 변화율이 양수이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두 점을 잡았을 때 연결해서 변화율이 양수. 근데 얘는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잖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간단하게 했는데 평균값의 정리에 따르면 어떤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항상 존재하죠. 그죠? 그럼 그 순간 변화율이 만약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0보다 크거나 같아질 테니 평균 변화율이 0인 순간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평균 변화율이 0이죠. 두 점을 잡았을 때. 요거를 제외하고는 우린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됐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거랑 극대극소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원래 극대극소라 함은 정의상은 원래는 이거예요. 너는 어떤 주변보다 작지 않은 값이 극대가 되고 크지 않은 값이 극소가 돼요. 이렇게 각각 극대와 극소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변과 같은 값도 극대이고 주변과 같은 값도 역시 극소입니다. 그래서 정의상으로는 이렇게 생겨서 봐봐. 방금 그린 이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증가 상수함수 증가의 형태라면 봐봐 이런 점이지. 이런 점은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극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은 너보다는 작고 너랑 같아요. 얘는 극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재밌게도 이런 구간 있지? 이런 점은 극대이자 극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가 개념이 새로 이제 정의가 되면서 극대, 극소의 정의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로 바꿨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상황들이 있어요. 상수함수인 구간에서 가운데 있는 점들은 극대도 되고 극소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물어보면 얘는 극대야 극소야 물어봤을 때 보통 애들이 극대도 극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애들 머릿속에는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거든 사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증가감소 극대극소의 정의는 미분 가능성, 어떤 뭐 연속성 이런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 있지. 예를 들어 예컨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점에서 얘는 극대값을 갖는 거야. 이 함수는. 왜냐하면 주변값보다 분명히 커나 같으니까. 그래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과는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사실 극대 혹은 극소인 순간은 주로 언제를 보냐면 f'x가 너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면 극소가 됐죠. 사실은 이 증가감소 개념을 이용을 하시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가 되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가 되죠. 원래 이것이 극대 극소의 옛날 정의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정의로 바꾼 거고. 그래서 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혹은 극대인지 극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fx를 우리가 미분을 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야.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근데 그걸 무조건 뭘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쪽에서 그럼 핵심이 되는 요소는 결국에는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럼 그 부호에 대한 판단은 결국에는 도함수가 언제 0이 되는지가 경계가 될 테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데 f'x 뭐 일반적인 함수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fx 그리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거는 3차 함수의 특징입니다. 3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좀 알려줄게요. 3차 함수 개형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세 가지 개형에 대한 어떤 각각의 특징,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개형에서 어떤 비율 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봐봐. 우리는 분명히 어떤 그래프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냐면 f'x의 부호와 관련이 있다고 했고, 그럼 f'x의 부호라 함은 도함수를 내가 그려놓고 너와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죠. 이렇게 도함수를 최고차항이 양수인 걸 가지고 본다면 얘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세 가지 개형에 대해서 얘는 사실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지 않는 개형이고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얘가 조금 특별한 개형이에요. 얘는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점에서 3중근을 가질 수 있죠. 3중근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개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물어보냐면 절대가 몇 x다. 실수 전체에서 미가가 될 수 있는 가능한 개형이죠. 미분이 가능한 개형, 개형. 그래서 유일하게 3중근의 형태만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점에서 미분이 되고 나머지 점에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긴 하지만 얘는 절대값을 내가 어디는가 씌운다면 만나는 점에서 반드시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형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3차 함수 어쩌고 주고 절대값 씌워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개형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비율관계 3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선생님이 중요하게,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비율관계이고 두 번째가 근과계수의 관계예요. 근과계수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모든 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런 걸 가지고 접점을 구한다든지 혹은 접점을 줬을 때 또 다른 근을 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풀이들이 가능했고, 여기서의 비율관계라 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는 3차 함수는 가운데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얘를 사실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변곡점이라는 명칭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항상 어떤 점대칭의 개형을 갖는다. 근데 그 점대칭이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냐면 너의 도함수의 대칭축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사실은 도함수의 대칭축이 만나는 바로 이 점, 너에 대해서 항상 점대칭이 되고, 그럼 여기서 어떤 비율관계를 가졌냐면 이렇게 잘라보시면 이 간격이 일단 다 일정하죠. 이만큼을 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t가 되면 이만큼 루트 3t였어요. 이게 첫 번째 비율관계 1대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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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돼요. 그래서 보통 3차 함수에서 내가 비율관계를 살려서 그림을 그릴 때 거의 칸을 4개를 쪼갠 다음에 이렇게 접하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극대극소의 차이입니다. 극대극소의 차이. 요 극대극소의 차이가 항상 얼마가 나오냐면 요 선분의 길이를 t라고 잡았을 때 4 최고창의 절대값 a t의 3승이 나와요. 요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알아두시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대놓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최고차 한계수가 1자리인 무슨 3차 함수 어쩌고에 대해서 너와 극대극소의 차이가 4가 된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음을 뭐 해결해봐라.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요 간격이 1자리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극대극소의 차이가 4라는 얘기는 요 극대극소의 요 x좌표의 차이는 2라는 얘기죠. 요 간격이 다 1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뭔가 해결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많이 물어보는데, 보시다시피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방부동식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게 있어요. 실근의 개수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가 약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fx는 t꼴, 두 번째 fx는 ft꼴, 세 번째 fx 절대값는 t꼴. 요 정도, 이 정도가 많이 나와요. 얘들아 정신 차려. 연재야 같이 봐. 응? 그래서 봐봐. 얘는 뭐냐면 fx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t라는 값들을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냐면 밑에서 한 개씩 만나다가 접할 때 2개가 되고 다시 3개씩 만났다가 접할 때 2개가 되고 다시 1개씩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언제 불연속이냐면 접하는 순간이 불연속이에요. 접하는 순간의 연속성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3차 삼중근 가진 이계형이지, 얘 같은 경우는 한 개 가다가 접하기는 하죠. 접하지만 여전히 한 개지. 그러니까 접한다고 무조건 불연속은 아니야. 근데 접할 때가 불연속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접하는 순간이 아니면 불연속이 아예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얘는 어때? fx는 ft와 fx는 t, 얘가 시험에 출제율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쉬워요. 얘가 출제율은 조금 더 낮지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더 높아요. 얘는 거꾸로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냐면 t 값을 쭉 갖다가 긋는 게 아니라 t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먼저 요 x 좌표에서 결정이 난단 말이야. 그럼 t 값이 결정이 나면 그때 ft가 결정이 나고, 그때 ft가 결정이 난 이후에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ft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게 ft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 교점의 개수는 한 개지. 그럼 t라는 게 움직일 때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t라는 값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왼쪽에서 와요. 왼쪽에서 온다는 건 t값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t값이 이쪽에서 옴에 따라서 ft의 값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러니까 t값이 아주 작을 때는 ft가 여기 있어서 한 개. 근데 가다 보면 분명히 t가 여기에 오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에 오면 ft가 이렇게 지나가죠. 즉 t가 여기에 딱 오는 순간부터가 두 개예요. 그러면 세 개, 세 개, 세 개. 다시 t가 여기가 되는 순간 네 개, 두 개. 다시 내려오겠죠. 왜냐면 t값이 계속 옆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함수값은 계속 내려가니까. 그러면 다시 세 개, 세 개, 세 개. 다시 접할 때 두 개. 다시 세 개, 세 개, 세 개. 다시 이 점에서 접할 때가 두 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반적인 개형에서 이 녀석은 두 점에서 불연속, 얘는 네 점에서 불연속이 나와요. 물론 3차 함수는 이 개형과 또 다른 개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둘은 실수 전체에서 교점의 개수가 계속해서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애초에 이와 같은 개형만 보통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해법은 이걸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도 있고 뭐 그냥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는 크게 두 가지고, 첫 번째는 절대값 fx 자체가 를 그리기 쉬운 경우, 그때는 그냥 절대값 fx에다 t를 갖다가 그으면서 하면 돼. 걔는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상태인데 절대값을 벗겨서 fx는 뿔마 t의 형태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래 방법을 굉장히 추천을 해요. 이게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무슨 얘기냐면 너에 대한 변형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 봐봐, 이거를 이렇게만 변형해도 여러분이 풀기 되게 힘들어요. 절대값 fx 빼기 t 절대값는 2t. 자, 이런 거 어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미 내가 fx를 t만큼을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 그럼 t값에 따라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함수의 개형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또 거기다가 마지막에 ET를 그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 차려 얘들아, 일어나. 자, 정신 차려 얘들아, 왜 이렇게 다 죽어가? 되게 중요한 내용 하는데 오늘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는 건데, 수투가 제일 마음이 안 급하죠. 대학을 가고 싶다면 수투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장담하는데 수투랑 확통이야 대학은. 수원은 제일 후순위에요. 지금 수원이 제일 오래돼서 기억이 제일 안 나고 마음이 급하죠. 수능 전이 되면 22번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면 수투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확통은 다 맞아야 되고, 확통은 이제 내신하니까 걱정이 없지만, 자 보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한다고 보통. fx는 이쪽이 뿔마가 들어가겠죠? 플러스 2t일 때는 이항하면 3t, 마이너스 2t 일 때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t. 이 정도는 그릴만하다고. 이제 내가 fx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t 위쪽으로 쭉쭉쭉 갖다 긋고 플러스 3t 쭉쭉쭉 갖다 긋고 그러면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을 해볼게. 자, 만약에 이와 같은 함수야. 여기에 x축이 있고 얘가 뭐 편의상 이렇게 생겼대요. 너가 x 빼기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자, 예컨대 이렇게 생긴 함수래.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너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대. 그때 이 gt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t값이 음수가 되면 실근이 없다는 건 이해가니? 왜냐면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우변이 음수가 되면 좌변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즉 t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나는 저 함수에다가 이와 같이 두 개만 딱 그어주면 돼. fx가 마이너스 t인 거, fx가 3t인 거.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쟤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시 그려줄게. 얘가 2가 나오고 너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t를 갖다가 긋고 3t를 갖다가 긋는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t는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요. 왜냐면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3t는 어때? 위로 빠르게 커지죠. 즉
2 혹은 마이너스 2랑 먼저 만나는 거는 마이너스 t, 3t 중에서 누가 더 먼저 만나 있어? 3t가 먼저 만나죠. 그죠? 즉 언제야? 3t가 2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불연속이에요. 왜냐면 접하거든. 그쪽에서 달라지거든. 잘 생각해봐. t가 개작으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자, 얘가 마t, 얘가 3t 이렇게 지나간다고. 근데 t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접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몇 개야? 원래는 몇 개였어? 원래는 6개였어. 0일 때는 몇 개야? 0일 때는 둘 다 0이니까 3개예요. 맞죠? 그럼 3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벌어지는데 얘는 천천히 내리고 얘는 빨리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위랑 먼저 만나죠. 접하는 순간이 몇 개예요? 그러면 이 순간이 몇 개야? g 3분의 2는 5가 되겠죠. 맞아요. 그쪽 개수 5개 돼요. 벗어나면 3분의 2보다 더 커졌어. 그럼 위에는 1개지. 아래는 여전히 3개지. 그때부터 4개죠. 또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t랑 2t랑 마이너스 t랑 마이너스 2랑 같아진 이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 순간이 어때? 위에는 1개, 밑에는 접해. 총 3개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3개야. g, 2는 3.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몇 개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1개라는 거지. 그지? 그럼 나는 함수를 이렇게 놓고 무슨 실근액에서 gt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예를 들어 g, k가 3인 k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너가 3이라는 거는 나는 기껏해야 위아래로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냐면 직선 2개를 그어서 3개의 실근이 나올 수 있는 3차 함수는 뭐밖에 없어? 1개, 2개 아니면 1개, 2개밖에 없어. 근데 위에가 먼저 2개가 된다며 밑에가 3개인 동안에.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G2밖에 없다고. 바로 그냥 2가 나온다고.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정도 난이도가 되면 실근의 개수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변별력이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이 정도가 되면 거의 그래도 어려운 4점에 속한다고. 중간 이상 난이도 4점에 속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극대극소의 차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문제를 좀 이따 풀면서 보여드릴 거고. 자, 그럼 4차 함수의 특징 한번 봅시다. 4차 함수. 4차 함수의 특징. 4차 함수 역시 너의 도함수인 3차 함수와 요 x축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풀어내겠죠.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고 3차 함수 개형은 그냥 첫 번째 개형만 이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개형이 굳이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아예 안 만날 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식근이 같은 간격일 때, 이렇게 총 4가지 개형이 있습니다. 4차 함수는. 그 중에서 첫 번째 개형은 너에서 극소를 갖는 이와 같은 개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닥 감동이 없고 얘는 역시 극소를 갖는데 이 부분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너도 역시 이 점에서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개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겨서 얘가 감소, 증가, 감소, 다시 증가. 근데 중요한 거는 너까지 떨어진 간격에 따라서 이 극대부터 극소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결정이 나요.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내려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 대칭이 되니까 얘도 역시 감동적인 개형, 우리 자주 나온 형태인 극소값이 서로 같은 이런 개형이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근을 2개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이 중근이 2개가 나오는 개형이었다. 그래서 함수의 도입을 줄 때 얘랑 얘는 뭐 이런 거는 사실 도입 주기가 좀 애매하고 이런 거 3중근 개형을 가질 때는 항상 이거를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뭔가 도입을 주고 얘는 이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함수에 대한 식을 쓴다고. 식을 쓰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뭐 4고 너가 1이래. 여기가 4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의 어떤 비율 관계를 뭘 알고 있냐면 이쪽이 1대 3이 된다는 비율 관계를 알고 있거든. 3중 1대가 이쪽이 3, 너가 1 이런 비율 관계가 있단 말이야. 너가 4고 너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함수의 도입을 이런 식으로 준다고.
최고차항 잡고 x 0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리고 x 빼기 4에 3승. 근데 4를 더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함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으차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은 이것도 방금 3차 함수에서의 내가 높이를 구하는 그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데 너랑 3분 길이가 기본적으로 같죠? 너를 t라고 합시다. 그럼 너의 높이 이만큼이 뭐가 나오냐면 항상 너 최고창에다가 t의 4제곱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함수를 편의상 평행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평행이동을 했어요. 여기 대칭축이 y축인 걸로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럼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a고 마이너스 t와 t에서 근을 갖는 거니까 x 더하기 t의 4제곱 x 빼기 t의 제곱이 나와요. 맞죠? 여기다 0을 갖다 넣어보시면 바로 at의 4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낸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쨌거나 결론은 우리가 요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거꾸로 이쪽 방향 x축 쪽에 선분의 길이를 역으로 유추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얘를 주고 너를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문제에서 대놓고 얘를 주고 이쪽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짜리 4차 함수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극대극소의 차이가 예를 들어 81이래. 근데 최고차항 1짜리라고 줬어. 그럼 당연히 t값은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라는 근을 잡고 알파라고 잡았으면 너라는 근은 당연히 알파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도입을 줄 때 우리가 x축 쪽에 어떤 좌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 4명이 왔는데 2명이 자면 어떡하니 얘들아. 응? 정신 차려. 문제를 풀까? 물론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함수, 그래프, 개형, 방부등식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문제를 조금 풀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함수의 극대극소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가봅시다. 1부터 2 사이의 어떤 t값 실수 t에 대해서 fx는 다음과 같이 생겼대. 모든 극값의 합 자체를 gt라고 놨고 마지막에 g'2분의 3을 구해달라는 거는 어쨌거나 gx를 gt라는 함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시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t가 1부터 2 사이고 보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뭔가 함수가 달라지는 녀석인데 1에서 일단은 연속인 거 보이죠? 위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t 밑에다 1 넣어도 마이너스 1 플러스 t 그러면 위아래가 연속인 이런 함수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요 x와 t에 대해서 근을 갖는 그러니까 0과 t에 대해서 0이 있고 t가 있어. 그 다음에 아래식은 0이랑 t분의 1에서 근을 가져요. 근데 t분의 1은 분명히 1보다는 좀 작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t가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을게요. t분의 1. 자, 그러면 0과 t에서 근을 갖는 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짜리 2차 함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 그러면서 0과 t분의 1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여기 그러면서 1일 때 만나야 됩니다. 왜냐면 1일 때 둘이 함수값이 서로 같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구간별로 함수를 쪼개볼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만큼 다시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여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fx라는 함수는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럼 결론 gt라는 함수는 결국에는 t를 아니지? 얘가 지금 여기는 2분의 t가 되겠죠? 2분의 t 2분의 t에서의 극대값 그 다음에 1에서의 극소값을 두 개를 더한 게 gt가 돼야 되죠. 그래서 gt는 2분의 t를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t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t 빼기 1 나오죠. 그래서
GT라는 함수는 이와 같이 나오고, 우리 극대극소라는 거는 사실은 정의상 요 미분 가능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라는 얘기예요. 됐죠?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이제 2번이고 여러분이 함수 그려서 한번 나중에 해보시고 3번은 미분해보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에 어렵지 않고 4번이 약간 그럴 수 있는데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 어떻게 생겼냐면 이번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자리인 4차 함수, 3차 함수. 근데 실근이 알파, 베타 뿐이다 몇 줄. 3차 함수인데 두 실근밖에 없다는 거는 무조건 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개형 자체가 뭐밖에 없냐면 요 일반적인 그냥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어떤 극대극소를 갖는 그런 개형. 그러면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4래.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봐봐.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접해야 되거든? 그럼 접할 때 위로 접할까? 아래로 접할까? X축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접하겠죠? 얘가 마이너스 4인 거죠. 이 상태죠? 이 상태.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야. 근데 봐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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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간격이 같아요. 이런 상태이고 이게 4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를 주는 거냐면 극대극소의 차이가 4라는 얘기죠. 그럼 극대극소의 차이가 4라는 거는 너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죠? 주연이만 살아남았다. 큰일이다. 무슨 배틀로얄도 아니고 돌아버리겠다. 주연아 이거 얼마 나오니? 너만 살아남았으니까. 1 나오죠. 1 나와요. 얘가 뭐였냐면 4a t에 3승이 나오는데 a 값이 여기서 1이죠. 1 갖다 넣으면 t 3승이 1이니까 얘가 1이 나와요. 이게 1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런 간격들이 다 1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보세요. f 프라임 알파는 0. 아니다. 베타는 여기죠. 미안해. 베타는 여기에요. 왜냐면 또 다른 근인 베타니까. f 프라임 알파는 0인가? 알파에서 0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인가? 보시다시피 정확히 알파 더하기 3 맞죠? 마지막 디귿번. 만약에 f0이 16이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8이다. f0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내가 식을 써보라는 건데 식 쓸 수 있지. x 빼기 알파 제곱 x 빼기 알파 빼기 3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0일 때가 16이라며 0을 갖다 넣고 16이라는 거 식을 써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알파 제곱 너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는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알파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얼마가 될까? 알파는 일단 딱 봐도 음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4 정도? 4 딱 맞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너 16 나오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너 하면 1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16 나와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라는 거야. 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갖다가 넣으시면 fx 나오고 fx 나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뭐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디귿번 틀렸네요. 그죠? 너가 마사고 1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17 나와야 돼요. 디귿번 틀렸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자 5번 같은 것도 이제 극대극소의 차이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주는데 극대극소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자꾸 뭘로 전환을 하냐면 x축 방향의 어떤 선분의 길이로 전환을 해서 풀어내는 그런 문제이고 자 보시면 fx는 ax 3승 마이너스 12ax 더하기 1 알파 베타 각각에서 극대이고 극소래. 근데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고 애초에 모든 근의 합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봤을 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오죠. 그죠? 아니지? 모든 근압이 0이 나오죠. 0. 그죠?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BC의 넓이가 12래. 그때 A분의 1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 긋고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만큼에다가 너를 이제 곱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너의 형태를 뭐라고 쓴다고 그랬냐면 이만큼이 4 절대값 A t의 3승. 근데 이만큼이 t죠. 근데 너는 2t가 되겠지. 그럼 너랑 다 곱해서 2분의 1 한 넓이 s는 2분의 1 4 절대값 A t 3승 곱하기 3t.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가 얼마냐면 12죠. 일단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을까? 얘 같은 경우에는 두근의 곱이 나오나? 그죠? 두근의 곱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가 그냥 나와요. 너를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a인데 빼기 12a 즉 3a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 그래서 뿔마 2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고 그러면 이제 t값이 2가 나오겠죠. 그죠? 요거 t값 2 대입하시면 절대값 a는 양수니까 바로 표현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 방정식, 부동식 활용, 실근의 개수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뒷부분을 좀 풀게요. 10분만 쉽시다. 우리가 최대 최소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뭐 어렵진 않아요. fx와 gx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는 요 수투 쪽도 그렇지만 수원 수투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fx와 gx의 관계를 보는 것과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함수 hx와 x축, 즉 y는 0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은 어떤 방정식 혹은 부등식의 해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야. 그들의 위치 관계 자체는 동일해요. fx, gx가 알파라는 점에서 만난다는 것과 hx라는 함수가 알파에서 근을 갖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차이 함수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fx와 gx를 적당히 내가 표현해내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식을 적절히 변형을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것을 제외하고 다 이항을 시키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a를 제외하고 다 이항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와요. 2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는 a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너에 대해서 두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고 싶으니까 이 녀석을 그려줘야겠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미분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랑 1에서 근을 가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에서는 a가 두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길 바라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라는 거지. 그럼 a는 분명히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뭐 1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극소값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1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7 나와요. 구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의 범위, 즉 너의 개수는 6개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2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절대값 함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식인데 fx에다가 뿔마 k를 갖다 그으셔도 되고 얘처럼 fx라는 함수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다면 나는 그냥 절대값을 씌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얘는 보니까 이렇게 생겼지. x 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를 내가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미분을 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는 0 x는 뿔마 2에서 이제 그 값을 갖는 형태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너가 마이너스 2 너가 2 여기가 가운데가 9가 됩니다.
0일 때가 9예요. 0,9를 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이 있겠죠? 자,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입해 보시면 이만큼이 17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7 나오나요? 이만큼이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x축의 위치가 나오죠. x축의 위치는 분명히 9보다는 마이너스 7에 가깝고,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너가 플러스 7이 되겠죠. 문제에선 절대값 함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 둘, 셋, 있네. 아, 자연수 K의 개수구나. 그러면 얘랑 요게 3개죠. 그 다음에 얘, 요게 정확히 5개죠. 그 사이를 지나가면 되죠. 그럼 3개일 때 요거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야? 17 더하기 24네. 41인가요? 4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니까 결론 7보다는 크고 4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개수를 이런 식으로 세겠죠. 그죠? 넘어가서 13번 봅시다. 이번엔 4차 함수 fx. 근데 도함수가 이와 같이 나와 있어. x에 x 빼기 에 x 빼기 a.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f0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밑줄. 야, 절대값 함수인데 얘가 어떻게 실근을 안 가졌을까? 심지어 f0을 대입했는데.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f0이 뭐가 돼야 되죠? 얘는 f0에 대한 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냐면 f0의 부호에 대한 정보를 줘요. 너의 의미는 뭐냐면 f0이 음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얘가 f0이 양수였다면 어차피 fx는 f0이랑 마이너스 f0이랑 너의 해석은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근데 뿔마 f0을 갖다가 fx에다 갖다 그었을 때 분명히 양변에 0 들어가면 성립한단 말이지. f0이 0일 때는 fx가 x가 0일 때는 근을 가졌을 거라고. 근데 근이 없다는 얘기 자체가 얘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위의 식 봐봐. 이거랑 이거는 같지 않아요. 근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아. 언제만 제외하고 fx 우변이 음수일 때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봐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x가 그렇다면 뿔마 2.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이 부분이 말이 안 돼요. 언제만 돼요? 네가 양수일 때만 돼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근이 없다는 거는 너가 음수란 얘기구나.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억번. 만약에 a가 0이라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얘가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4차 함수인데 너의 도함수가 만약에 a가 0이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x제곱에 너가 x 빼기 2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도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4차 함수는 0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 여기가 0 여기가 2가 돼야 돼. 맞죠? 이렇게 생긴 상태야. 근데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보려면 당연히 지금 이와 같은 그림 fx에서 내가 뭐의 위치를 현재 모르냐면 x축의 위치를 몰라. 근데 여기서 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어? f0이 0보다는 작다라는 얘기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 0이라는 게 요 그래프에서는 x축을 의미하죠. x축보다는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즉 x축은 사실은 0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x축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갖는다가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부터 2 사이고 f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너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가 0과 2 사이에 있다면 0이 있고 a가 있고 2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a의 위치 관계 자체가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a가 지금처럼 2에 가까울 때, a가 0에 조금 더 가까울 때, a가 0과 2의 정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주셔야 돼요. 판단 자체를 할 때. 그러면
FA가 0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 맞니? 이쪽이 더 작고 이쪽이 더 크겠죠. 왜냐면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은 너보다는 더 아래로 지나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F0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F0보다는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능한 거죠. A보다는 아래로, 너보다는 위로.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면 나는 꼭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은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이런 발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번 조건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A의 범위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 A의 범위는 0부터 2가 아니라 어디로 잡아야 돼요? 0부터. 어느 범위가 되면 이 명제가 참이 될까? A에 대해서. 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A를 0부터 1까지로 바꿔주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개형을 3가지 그려볼게. 0, 1, 2. 얘가 지금 A가 정확하게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긴 개형이에요. 맞죠? 그리고 분명히 얘보다는 위로, 얘보다 아래로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식은 갖는 거 맞아. 그 다음에 0, A, 2 이렇게 생겼으면 너가 많이 내려가고 넌 덜 내려간다고 이렇게. 자, 그럼 여전히 보시다시피 너보다는 아래로, 너보다는 위로 지나가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고. 여전히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 니은번 명제를 내가 만약에 맞는 명제로 바꾸려면 범위를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죠. 즉 뭐에 대한 판단을 한다? A가 0에 혹은 2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개형을 총 3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4차 함수에 대한 판단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어? 어? 응? 응, 응. 마이 들어가면 7이 아니야? 41이 아니야? 17, 24. 아, 마이가 마팔이구나. 그러네. 17에다 더했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25 되나요? 맞아요. 오케이. 어, 구? 7이 7. 7. 응. 7보다 위로. 그 다음에 요거 디귿. 요거는 이제 잘못된 게 맞는데 밑에는 저게 맞아요. 자, 절대값 fx-fe가 밑줄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요거 4차식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어떤 4차 함수가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라면 4차 함수 개형 중에서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개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4차 함수 절대값을 씌웠을 때 딱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그런 개형 자체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함수 개형 중에서. 뭐밖에 없다고? 우리 정확히 9일 전에 수업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3중분 개형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만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분이 되겠죠? 이거 말고는 개형 자체가 없어요. 4차 함수 이런 거 그려봤자 아무리 내가 갖다 그어봤자 딱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요거밖에 없다고. 그럼 개형이 무조건 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K는 0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개형 자체가 지금 디귿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형 자체는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지금 A라는 값이 지금 얘가 X에 도함수가 X에 X 빼기 2, X 빼기 A인데 경우 자체가 2가지라고. 첫 번째 A가 2인 경우 그게 여기가 2고 여기가 0인 케이스 이런 거 가능하고 두 번째 A가 0인 경우 그럼 이쪽이 이거지 요거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봐봐 fx 마이너스 f의 절대값이야. 즉 fx에다가 f2를 갖다 그은 거죠.
F2를 갖다 그으면 얘는 이게 갖다 그어졌겠지. 그럼 얘를 갖다가 그어봤자, 절대값을 씌워봤자 너는 항상 미분이 되죠. 미분이 불가능한 건 누구야? 여기서 이렇게 F2를 갖다가 그은 이 상황만이 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가 있고, 걔가 바로 너이고, 얘는 3대 1이라서 정확히 사실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값은 당연히 0보다 작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3번 같은 것도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한 여러분 시험 수능으로 본다면 13번, 14번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그래도 중간 이상 난이도 4점짜리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은 뭐 부등식인데 얘는 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죠. 그죠? fx 빼기 3gx가 마3부터 1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얼마냐는 거지. 그지? 최소값보다 k가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고. 15번은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 16번, 17번, 18번 얘네 다 어려운데 10, 5번을 해줄까? 16번을 해줄까? 둘 다 해줄까? 하나만 해줄까? 하나, 둘, 셋, 넷, 우리 4개만 더 봅시다. 자, 15, 16 중에 뭐 하나만 하자. 둘 다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 상현아 어느 거 할까? 15, 16 중에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15, 16 중에 너네가 혼자 풀만한 거는 뭘 것 같아? 15번이 풀만하다고? 16번이 풀만해 보여? 그럴 수 있죠. 둘 다 킬러예요. 둘 다 킬러인데 둘 다 객관식 킬러 뭐 21, 29 뭐 이런 애들인데 자 15번 봅시다. 15번이 조금 더 불편해 보이죠? 16번이 그래도 그래프 그릴만 해요. 16번 근데 이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라서 약간 그래도 이따 한번 풀어보시고 자 뭐 15? 16? 얘도 뭐 이제 뭐야 교육청 킬러니까 자 15번 fx는 얘도 있던 거예요. 얘도 아마 있었을 거야. 학교에 없었을 리가 없어. 너네는 워낙 이런 교육청 평가원 기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2-x의 3승 그 다음에 너는 n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nx 뿔 1 너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커나 같을 때 얘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판단이라는 걸 해볼게. 마지막에 너를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개수 자체를 g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n 값이 정해지면 주어진 요 식을 만족하는 주어진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m 값의 개수가 정해진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 m과 이 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즉 n값에 따라서 m값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을 그려볼게요. 위의 함수는 그리기 굉장히 쉬워. 밑에 함수도 2차 함수 형태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긴 하지만 0과 1에서 근을 갖는 2차 함수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봐봐. 우리 3차 함수 저 녀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3차 함수 2에서 3중근 같고 초고차 음수인 개형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0과 1에서 근을 갖는 1만큼 평행이동이 된 이렇게 생긴 형태. 맞죠?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오고 1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요. 짠.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서는 뾰족 미분이 안 되는 형태예요. 맞죠? 자,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있어. 너는 분명히 어딜 지나가냐면 1,1이라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fx라는 함수도 보시다시피 이 뾰족점이 정확히 누구냐면 1,1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1,1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거죠. 즉 기울기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관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기고 괜찮죠? 그죠? 기울기를 한번 변화시켜 볼게. 자,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직선이 이렇게 만약에 작아진다 하다 보면 정확히 너의 오미분계수까지는 괜찮은데, 너의 좌미분계수 괜찮은데, 좌미분보다 약간이라도 더 작아지면 직선이 얘 안으로 파고드는 거 보이니? 이렇게 파고들겠죠? 파고들면 얘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를 않을 테니까 너의 경계 자체가 너의 좌미부터 이쪽에 우미까지가 됩니다. 이만큼이에요. 이 사이가 됩니다. 이만큼의 범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거 미분해서 1 갖다 때려 넣으면 된다고. 어차피 이거 미분해서 1 갖다 넣으면 이쪽에 기울기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저거 미분해서 1 갖다 넣으면 2n-n이니까 n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m이라는 값은 m은 n보다는 아니지 마3보다는 커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그러니 너의 개수인 gn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n 더하기 4가 되는구나 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판단만 잘 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다 할 수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끝났죠. 그죠? 시그마도 할 수 있고. 16번 학부에서 풀었다고 하니까 풀 줄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애들이 잠이 깨게 노래라도 불러줘야 되는데 주영이 노래 잘하니? 좀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노래방 가면 보통 뭐 부르니? 호응 담당. 약간 코러스 쪽이라든지. 상현이 노래방 가면 좀 부르는 편이니? 별로 안 좋아해? 미안해. 그죠? 아싸에게 괜한 질문을. 미안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고등학교 때 아싸였어요. 자. 연재 노래 좀 잘할 것 같은데? 연재 노래 잘하지? 넌 춤 담당이니, 혹시?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졸린데 말 걸어서 미안해. 자, 보겠습니다. 요 17번도 뭐냐면, 얘는 평가원 중간, 4점짜리 중간 문제였는데, 얘가 요때 당시에 출제됐을 때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킬러도 아닌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조금 높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치 한계수가 a짜리 이차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f'x가 4x제곱 플러스 5보다 더 아래 작거나 같다의 상황이래. 근데 fx의 대칭 주기 직선 x는 1일 때, 자, 그때 a 값의 최대값을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봐봐, fx의 대칭축이 지금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가 x는 1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개형이 만약에 뒤집어져 있었다면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어차피 나는 f'x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짠! 얘가 절대값 f'x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4x제곱 더하기 5라는 함수가 너보다는 더 항상 위에 있고 싶대.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둘을 갖다가 아름답게 그려주면 돼. 일단 4x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는 정해져 있는 함수야. 얘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자,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요 절대값 f'x 있잖아. 얘는 꼭지점이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그림이 이와 같이 나오는데 a가 점점 커져간다는 거는 a가 일단은 양수 쪽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게 더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럼 양수 중에서 계속해서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는 이 녀석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너의 요 그래프가 점점 좁아지죠. 그죠? 점점 가파라지죠. 그럼 경계가 당연히 언제겠어? 너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부등식의 해는 거의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경계가 돼요. 그래서 너랑 딱 접하는 순간이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너를 지나는 어떤 직선 중에서 너랑 접하는 것을 찾아달라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구하면 끝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차이함수의 형태를 이용해서 깨알같이 구해주셔도 되고, 근데 뭐 접점 그냥 잡고 t 잡고 요 직선 자체를 y는 기울기 m x 빼기 1 이렇게 잡고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t에서 같다씩 써보시면
4t제곱 플러스 5는 mt 빼기 1 미분계수 같다. 8t는 m 둘이 연립하시면 t값 나오고 t값 나오면 m값 나오고 접하는 순간 m값 나오면 그때가 a의 최대값이죠. 이렇게. 얘도 이제 그래서 푸는 문제. 얘는 사실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왜 나왔는지 참 모르겠는 게 얘는 수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학상이에요. 수학상 할 때 2차 부등식 할 때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단순히 f'x의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만으로 6모인가? 뭐 9모인가? 아무튼 재작년에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일단 별표. 18번 되게 표현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 배울 게 있는 문제이고 천천히 표현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문항 표현을 그래프로 어떻게 옮겨내는지 그래프의 상황을 내가 다시 수식으로 어떻게 옮겨내는지 이 상호작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일단 절대값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무슨 뜻이죠 이게? 3차 함수인데 절대값 fx가 1에서 미분이 안 된대. 그럼 어떤 상황을 말해? 어떤 해석을 들어가야 돼? 일단 f1이 무조건 뭐야?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우리가 미분 가능성 판단 자체를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판단 자체를 이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요. fx가. 왜 0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냐면 fx와 마이너스 fx가 서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fx가 0인 순간이거든. 그때만 바뀔 수가 있어. 그때 바뀔 때만 미분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 나는 무조건 f1이 0이라는 소리야. 심지어 미분이 안 된대. 그러면 f1은 0이지만 뭐는 0이 아니야? f'일은 0이 아니죠. 이걸 이런 식으로 준 거라고. 이거를 나한테 f1은 0이고 f'일은 0이 아니다 로 준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f'이는 f'-2랑 같대. 얘는 또 무슨 소리일까?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성이에요. 맞죠? 즉, 너는 그저 우리 도함수 fx의 도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구나. 즉 3차 함수는 이런 데에서 y축이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항상 2x-7보다는 더 크거나 같대요. 그때 f0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그럼 일단 1에서 만나야 되죠. 1에서 만나야 되고 그러면 뭐 요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데 1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데 1이 있을 수도 있고 요런 점 중에서 근 중에서 1이 존재해야 되고 x축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2x-7보다는 더 항상 위에 있대요. 그럼 2x-7이 어떻게 지나가는 소리야?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지. 요 범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런 거를 만족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나는 지금 f1이 0이 된다라는 이것 이외에는 요거 이외에는 요 2x-7과의 관계로 요 함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둘을 차이 함수를 가지고 fx에서 2x-7을 뺀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다시 빼기 2x 플러스 7을 gx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 gx라는 함수는 분명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에서 이 gx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때 f0의 최대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그러면 fx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죠 지금? 얘는 분명히 여기 대칭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f0을 편의상 k라고 하겠습니다. 너를 k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렸을 때 너랑 너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즉 fx라는 함수를 내가 굳이 그린다면, 표현을 한다면 너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어. 최고차항계수 1자리니까 x에 x 빼기 1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너에다가 너를 뺀 함수를 gx라고 하겠대. 그리고 이 녀석이 0보다 커나 같을 때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대. 근데 보니까 나는 이 둘을 이용을 하면 왜 빼기 1이죠? 미안해. 빼기 알파예요. 빼기 알파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이 어딘지는 몰라. 이거 그냥 알파라고 잡은 거야. 이렇게.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성립해야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fx, gx를 식을 써볼게요. gx는 x 3승,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x인데, 빼기 플러스 2도 쓸 수 있죠? x, 그 다음에 플러스 k 빼기 7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지금 자,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K값의 최대 최소값에 대한 범위를 보고 싶은데, 얘가 그림을 보시다시피 어떤 모양새가 나오냐면 여전히 요 이창의 개수가 없어요. 지금 이창의 개수가 없다는 거는 너를 미분을 해봤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너가 빼기 는 0, 즉 x는 3분의, 그래서 그 값을 가지죠. 너에서 그 값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이 값이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겠지. 극소가 되는 순간이 이제 요때 극소를 갖죠. 극소. 얘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근데 대입해서 풀기가 좀 짱나는데?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되나? 잠깐만. 알파. 아! 아! FED 0인데. FED 0인 걸 안 쓰고 있다. 이거를 쓰면 저렇게까지 식이 복잡하게 나올 필요가 없고 관계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1 갖다 넣어볼까? 1 갖다 넣으면 얼마 나오니? 1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럼 k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는 k 플러스. 네, 이렇게 나오네. 요걸 대입할 거야. 그러면 너는 k 플러스 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너도 여기다가 k 플러스 이번에 너도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너를 여기다 대입한 게 대입, 즉 f 루트 3분의 k 플러스 3 크거나 같다 0 이렇게 되면 되죠. 우리가 f가 아니라 g죠. gx죠.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요때 여기가 극소인데 x축이 밑으로 지나가든 아니면 너랑 접하든 그게 요 값이 바로 여기 g 3분의 k 플러스 3. 요거 이제 대입하시면 k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k 값의 범위가 나오고 끝나요. 그 다음에 부등식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20번, 22번, 21번 이런 것들 다 조금 유명한 문제들인데 우리 20번 하나 풀어봅시다. 자, 20번이랑 20번 하고 우리 수능 마지막 문제 25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자연수 K에 대해서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fx는 x3승 6x제곱
fx 빼기 k.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절대값 fx 더하기 f3는 0. 너의 실근의 개수 자체를 gk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싶대. 그래? 그랬을 때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gk가 언제 100보다 커지겠는가. 그러니까 요 정도 난이도 딱 나오면 한 여러분 시험 20번 정도 딱 단답형 중에서 한 두 번째로 어려운 정도 난이도. 하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은. 자, 먼저 얘를 대입할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3 대입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너 27. 너가 야,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니? x에 x 빼기 3의 제곱 빼기 k 이렇게 되지 않니? 그죠? 즉 얘가 정확히 누구냐면 막 k예요. 맞죠? 그렇다는 건 fx는 이항 뿔막 k에 대한 얘기네. 즉 실근의 개수 자체가 k 값이 음수일 때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항시켜서 는 k로 바꾼 거예요. k가 음수일 땐 당연히 실근이 빵개일 거고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데 어차피 k를 1부터 시그마를 하고 있으니 넌 기본적으로는 0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뿔막 k일 때 우리가 갖다가 그어서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전히 fx라는 함수는 사실은 이거였어.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k. 얘랑 마이너스 k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k랑 만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 경우는 그냥 이거인 거고 이 경우는 이거인 거잖아. 그지? 즉 이 값은 0이 되는 근의 개수가 무조건 두 개로 일정해. 그럼 어디서만 달라져? 여기서만 달라지네. 너에다 이 k를 갖다 그으면서 달라지는 거네. 맞아요? 근데 너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 그냥 1을 넣어도 돼. 1을 넣으면 그냥 4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 k라는 걸 쭉쭉쭉쭉 갖다 그읍시다. 그럼 k가 1일 때는 2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즉 gk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k가 1부터 k가 1일 때는 원래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더해져서 세 개인 거고, k가 2일 때는 원래 두 개가 있고 요렇게 4가 2k가 되니까 정확히 두 개가 더해지는 거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무조건 한 개씩이죠. 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쭉쭉쭉 더하면서 언제 100보다 커지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나는 저것을 n에 대해서 일반화를 한다면 이만큼에서 나 같으면 정확히 3을 따로 더해준다고. 이 부분은 그냥 3이라고 치고 3은 따로 뽑아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 너는 n이 아니지 3이라는 게 n개 있는 거죠. 근데 3이 한 개 더 있죠. 3 n 플러스 1이죠. 이게 언제 100보다 커지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n 값은 33이 되나요?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23번부터 보시면 쟁쟁한 아이들이 이쪽에 많이 이제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쪽이 괜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2019학년도 나형 30번. 자, 다음 페이지. 2020학년도 나형 30번. 25번. 2022학년도 공통 22번. 재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다고. 재작년 있지. 그러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20학년도까지는 수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항상 30번이었어. 근데 그게 어디로 바뀐 거냐면 재작년부터 22번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저번에 접선할 때, 사실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2021학년도 22번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 얘가 이제 2022학년도 22번인데 잠깐만, 아니지. 재작년까지가 30번이었구나. 작년이 22번.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요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요 문제 2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번만 하고 마칠게요. 자,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 동그라미 2분의 1짜리 3차함수 fx와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자, 너의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0이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2까지에 갖는 실근의 개수 자체를 gt라고 하겠대. 그때 너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너의 우극한과 좌극한의 합은 2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리고 g 합성 f1과 g 합성 f4는 2, 그리고 g 합성 f0은 1이래. 이때 f5의 값을 구해봐라. 진짜 별거 없어요. 이 실근의 개수를 정의한 함수 문제 중에서 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면, 봐봐. 야, t 값이 달라질 때 여기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야? 어떤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구간만 달라져요. 맞죠? 구간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에? t부터 t 플러스 2까지야. 그지? 봐봐. 구간의 위치는 달라지는데 구간의 길이는 달라지지 않아요. 즉,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있는 함수에서 t 값을 그 구간을 관찰하는 구간을 평행 이동을 시켜가면서 길이 2짜리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근의 개수들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봐봐. 어차피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1짜리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했더라면 넌 분명히 2분의 3x제곱의 형태예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 따르면 G, F1, F1, F4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어떠한 G라는 이 실근의 개수에 대한 함수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 자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함수의 상태라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두 분이 있다고. 이렇게 두 분이 있는 상태에서 F1을 대입했을 때도 두 개, F4를 대입했을 때도 두 개. 어떤 A라는 곳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의 합이 항상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 상황은 사실은 어떤 순간이 되게 특이한 순간이겠어? 이 두 분의 차이가 얼마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하기보다는 보통은 애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 얘는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니까 알파, 베타의 차이가 얼마가 되면 아주 특이한 순간일까, 정확히? 두 분의 차이가 얼마일 때가 되게 특이하겠어. 봐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지우개의 길이를 2짜리라고 할게. 이 길이가 현재 2야. 그럼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이쪽 왼쪽 끝이 t야. 그럼 여기서 실근의 개수는 빵개지. 빵빵빵빵빵빵 가다가 여기가 1이 된다고. 1111 가다가 1111 가다가 둘 다 포함하면 그때부터는 2가 된다고. 다시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된다고. 이런 식이에요. 언제? 알파, 베타가 2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근데 알파, 베타가 2보다 좀 작으면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돼가지고 둘 다 포함하는, 즉 어떤 GT가 2가 된 순간이 존재할 거라고. 근데 보니까 GT가 2가 된 순간이 존재하잖아. 언제? GF1이랑 GF4랑 이런 게 존재한다고. 근데 뭐라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은 항상 2보다 작거나 같대지. 무슨 말이냐? 봐봐. 만약에 이만큼의 길이가 2라고 쳐봅시다. 즉 베타 빼기 알파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우린 분명히 이런 순간이 존재해.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안녕? 너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둘 다 얼마야? 너보다 아주 조금 작을 때랑 너보다 아주 조금 클 때는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아주 조금 클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둘 다 그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둘 다. 둘 다 두 개죠. 맞지? 둘 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두 개지. 둘이 더하면 몇 개야? 네 개인데 그게 문제 가번 조건에 따르면 가능해, 안 가능해? 저런 상황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나번 조건에 따르면 반드시 구간의 길이 이 자리에 대해서 어디선가는 나는 그 근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보자마자 너 혹시 이거 길이 이 자리가 아닐까? 라는 타당한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게 가장 특수한 순간이라고. 가장 특이한 순간이라고. 기껏해야 이 자리 아니면 뭐 4자리 딱 절반 되는 뭐 이런 순간.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냥 이해요. 이거 보자마자 조금 생각이 있으면 이거 알파 베타 차이가 혹시 시간 2 아닌가 해서 딱 해보면 아다리가 딱 맞고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 그래서 22번 중에서 30번보다 정답률이 높았던 거는 작년도 문제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항상 22번이 30번보다 정답률이 떨어졌어요. 원래 공통이 항상 더 어렵게 나왔으니까.
수능에선 33번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22번이 사실은 개 쉽게 나왔다고. 이 판단이 끝나면 다 끝났다고. 왜? 어차피 야 그러면 너가 F1이고 너가 F4 이거나 아니면 너가 F4고 너가 F1 이거나 그러면서 알파 베타 차이가 정확히 2가 난다는 거는 fx 입장에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 내가 허구한 날 아까 그려줬던 비율 관계 이 값이 정확히 1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gf0이 1이 되면 그래? 그러면 f0이 1인 건 또 뭐야? f0은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잠깐만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죠. F랑 F4랑 같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T부터 T 플러스 2가 정확히 요 순간인 거잖아. 즉 T가 즉 두 점 다 구간에 포함이 되는 순간이 유일해요. 딱 한 점밖에 없어. T가 딱 요 알파랑 똑같을 때. 근데 그게 F1이자 F4라는 거예요. 그럼 이 F1과 F4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F0을 넣은 게 이제 1이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봐봐. 4와 1의 관계를 또 보세요. 3 차이 나죠. 정확히 3 차이 나지.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되게 많아. 예를 들어 너랑 너도 함수값이 같을 수 있고 즉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이런 상황 가능하잖아. 그럼 너도 F1이고 너도 F4이기도 하고 근데 그림을 그려보니 정확하게 이 차이가 3이 나면서 함수값이 같은 순간이라는 거는 되게 특수한 순간인 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즉 너가 1이고 너가 4거나 또는 너가 1이고 너가 4거나 그럼 이 또는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하겠어? F, G, F, 0이 1이다로 마무리한다고. 만약에 1이 여기 있어. 그럼 4는 여기 있어. 자, 0은 왼쪽에 있어요. 0은 한참 밑에 있지. 0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이 함수값 자체가 한참 왼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GF0의 위치가 F0이 이쪽에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이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럼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야. 만약에 이 경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러면 요때의 함수값 얘가 F1인데 걔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럼 F0의 위치라는 거는 F1보다는 분명히 더 아래에 있어요. 어디냐면 정확히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요거 높이 얼마라고? 얘가 높이가 정확히 2가 나와요. 왜 정확히 2가 나올까? 얘는 이만큼이 1이잖아. 이 높이는 분명히 4AT에 3승이라고 했는데 A값 최고창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2분의 1이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너의 높이는 2가 나와야죠. 그러면 네가 여기에 있으면 정확히 너보다 이만큼 내려간 0은 여기 있겠지. 여기가 F0인데 얘는 F1 빼기 2예요. 맞죠? 그러면 이 닫힌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가 정확히 한 개가 나온다고. 저 순간에 정확히 한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가능해.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0이 이쪽에 있어. 0이 한참 여기 있어. 그러면 여전히 둘의 함수값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번엔 얘가 F1이고 얘가 F0인데 너와 너의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의 차이는 정확히 얼마냐면 너 곱하기 너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이거 8 나와요. 8이 나오거든. 그럼 얘가 8이면 이번에는 F0이 개멀리 떨어져 있다고. F0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이만큼이 8이니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실근의 개수를 관찰을 해봤자 그 구간에서는 F'X가 0이 된 순간이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네가 아니라 너구나 판단하고 끝나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비율 관계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만 조금 되면.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선배 한 명이 선생님 이제 고3 문과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합반이었는데 대원에 오고 아이가 딱 한 명 있었거든. 그 친구가 이걸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맞았고 30번도 맞았고 뭐
이상한 거 틀렸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F5의 값을 물어보고 있었고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가 1이고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F1 맞나? 1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갖는 형태 이렇게 접하도록 갖다가 그어주시면 되겠다. 마지막에 F5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응? 지금 함수값이 하나가 안 나오는데? 잠깐만. 함수값 하나를 어디서 찾지? F1이? 아니구나. 여기가 3이네. 아까 너가 1이고 너가 3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죠? 1, 3 이렇게 나온다. F1이 1인 거죠. F1이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나오죠? 1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갖고 근데 1이랑 만나고 근데 초고차항 2분의 1이고 이게 fx 이렇게 갖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